여야 대표가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선거에서도 강력하게 청년들을 철저히 적극적으로 공천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국회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두 대표의 뜻대로 여야가 연내에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출마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좀 더 와닿게 설명드리면 2022년에 만 18세가 되는 여기 이분들 모두가 구청장부터 시장,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를 향한 표심 구애일지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얘기거리는 18세 도지사 시대로 잡았습니다. 일단 만 18세 이상이 피선거권에서 지방자치의회 의원이나 단체장 또 국회의원이 되면 18살 서울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제 2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걸 바꾸면 이제 18세로 바꾸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우리가 이전부터 주장했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집권여당에서 찬성입니까? 글쎄요, 아직 우리가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닌데 예.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선거 그 투표권 예. 투표권도 이제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거를 주도를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했죠. 그리고 이제 이 피선거권도 역시 낮추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찬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게 실제로 양당 대표가 저렇게 뭐 의기투합을 했으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는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면 정말 18살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좀 뒤에 있으니까 구청장, 도지사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꼭 그 구청장 도지사만이 아니고 뭐 이제 구의원, 시의원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그 18세 구청장, 18세 도지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은 조금 낯설 수도 있잖아요. 좀 18살이면 답니다. 28 청춘인데 네. 2살 위인데. 무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실제로 그런 도지사가 나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이 피선거권에서 연령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평등 예. 선거, 이 평등 선거를 온전히 실현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상당히 큰 김종민 의미가 의원 있다고 생각에 진짜 이 부분은 제가 100% 공감을 하는 게 100% 공감. 우리가 대통령 만 40세 이상 이건 이제 아직 얘기가 안 나오지만 만 25세 이상 국회의원, 도지사, 뭐 시도지사, 시도의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왜 25세는 되고 뭐 26세는 24세는 안 되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예를 아니에요? 들어 22살이면 성인은 됐지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필 수 있는 나이지만 아직 네가 세상을 뭘 알아? 예. 라는 게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대학 졸업하고 권위주의적. 군대 갔다 와서 예, 뭐 그런 권위주의적인 시각의 반론데 예. 만 18세 선거권을 인정을 했다면 피선거권 또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리적 기준 없이 제한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8세 도지사는 이렇게 상정을 하면 이상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자격이 되면 하는 겁니다. 자격이 되면 하는 거죠. 예, 네. 외국을 보면은 막 35살짜리 총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화 아직 올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해서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김영삼 대통령 이게 안 깨지잖아요. 예, 그렇네요. 이제는 뭐 21살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말씀은 윤희석 대변인의 특보의 생각인가요? 윤석열 후보도 같은 생각인가요?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이 대의에 당연히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쭤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체장들만 자꾸 얘기하는데 전 단체장보다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의원들, 국회의원이든지 시도의원이든지 예. 시군 의원이든지 이 의원들 속에서는 18세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고 이게 저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18세부터 25세 이 20대 초반에 이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는 꼰대들이 하는 거야. 정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예. 이 의식에서 야, 정치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또는 정치 내 일이야, 우리 일이야 하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 이런 어떤 분위기. 이게 난 우리 정치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선거법 고치면 2024년 다음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에 18세가 꼭 들어갑니다. 여야 둘 다. 당연히 넣겠죠. 네. 비례대표 뭐 1번, 2번 이렇게 늘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이 효과는 3년 뒤니까 지금 15세 정도는 마음속에 국회의원의 꿈을 간직해도 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제가 볼 때 반드시 넣을 것 같아요. 정치의 영역이 상당히 연성화된다, 부드러워진다, 좀 또 피부에 와닿게 된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라는 것이 명망가가 해야 된다, 유명한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벽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나도 정치를 해서 뭔가 내 목소리,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은. 단순히 나이 문제가 그냥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이렇게 뭔가 뭐 플렉서블해졌다, 유연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민주주의를 이제 제대로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 상징적인 이런 기준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이 대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칫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민주주의하고 대표 민주주의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엘리트 민주주의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숙제고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대표 민주주의. 대표라고 하는 거는 각 집단의 대표, 각 집단을 대의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대표는 국민들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국민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대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뜻을 잘 알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비슷한 사람이 대표가 돼요. 그래서 국민을 닮은 대표,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을 닮은 의원, 정치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좀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러니까 니들 엘리트들 니들끼리 다 그냥 뭐 알아서 정치하는 거 아니냐고 불신하게 되는 이런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죠. 제 말씀도 그 말씀인 게 대표해서 국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다. 국민의 뜻, 또 주변 국민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사람이 나가는 뜻을 거죠. 예. 맞춰서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다. 그 의견에 예. 100%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두 분 다 당협위원장이고 이미 재선 의원이신데 두 분 다 이제 나름 명문대를 나오시고 똑똑한 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듣도록 전 하겠습니다. 세계에서요 선진국일수록 예.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공부 뭐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 일반 국민들하고 비슷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자격이냐? 소통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그 민심을 잘 반영하는 사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대변하는 예. 그러니까 심부름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소통 잘하는 사람 이게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한마디로 핵 인싸가 되면 정치하기 좋을 거예요. 핵 인싸.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인기만 하기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또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물론이죠. 예. 그런 면에서 또 갖춰질 자격이 있을 거고요. 일단 뭐 2030 앞서 이제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라고 여야가 같은 생각인데 물론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18세는 고3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2030 표심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한국사회론연구소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2030 표심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18세에서 29세 표심은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있어요. 30대도 약간 앞서 있고, 예. 그런데 이제 40대부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2030만 해서 2030만 준비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청년 후보들한테는 약간 현재는 낮은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 저 조사가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저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낙연 후보였다면 20대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남성들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이고 조금 이제 그 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20대 여성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또 지지 의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중에서 20대 여성 표를 민주당 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를 좀 못하고 있는 거 예.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수치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20대 특히 20, 30대 특히 20대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제 돌려 세우기 위한 예. 좀 특단의 노력을 좀 아마 후보도 그게 이 머릿속에서 제일 앞순위에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저 조사가 지금 수치가 좀 잘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막 안심하거나 뭐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제가 동의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2030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미지화가 아직 덜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앵그리 홍이라든지 홍카콜라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싹 끌만한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하시다가 또 정권과 막 싸우던 투사 이미지, 뭐 검사, 뭐 이런 정도 이미지로 그동안 소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 차원에서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잘 전달이 안 됐고 또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남은 넉 달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어떤 브랜드와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게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젊은 층 인기가 높습니다. 네. 저기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오찬을 1시간 20분 동안 했는데 뭐 돌아와서 윤석열 후보가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까? 네, 그렇죠. 어.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같이 해주면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그래주면 마음속에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이 좀 헛나왔는데 예. 비단 주머니 몇 개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마 그걸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2030에 관련한 어떤 전략 같은 것이 준비돼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